마이셀럽스 신지연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셀럽스의 신지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 줄 몰랐는데요. 방금 전에 발표하신 이제 세션을 듣다 보니까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약간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제부터 여러 개 세션을 들으셨을 거고요. 지금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미래입니다. 미래엔 AI가 이렇게 될 거고 AI가 들어오면 이렇게 될 거고 AI가 우리 세상을 먹게 되면 이렇게 변화할 거야. 지금 그걸 위해 열심히 가고 있어요. 라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반대로 저희는 지금도 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이셀럽스라는 회사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 회사라고 저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양한 플랫폼이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플랫폼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금 당장 비즈니스에 적용이 가능한 그렇게 융합을 하는 어플리케이션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너무 말랑말랑한 회사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는 현업을 참 기술적으로 접목한 회사이구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이렇게 바로 즉시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과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랑 조금 다른 감정과 취향이라는 걸 읽는 기술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아시죠? 백설공주의 거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저 거울 속에 백설공주가 나오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백설공주입니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100년도 넘은 이 동화 속에 사실은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면 제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요. 그리고 나서 이 거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예쁘다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이 발달해 있죠. 그뿐이 아니죠. LBS, 로케이션 베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백설공주의 위치를요. 4K 스트리밍을 통해 동영상 끊김없이 전달을 해줍니다. 바로 미러 디스플레이를 통해서죠.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거 플레이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백설공주의 거울이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거구나,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이었구나 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죠. 자,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께 선생님의 가장 예쁨은 뭘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여기 계신 100명이 넘는 100분이 넘는 모든 분들의 머릿속에 전부 다 다른 생각을 하실 겁니다. 누구는 귀여운 사람을 좋아할 거고요. 누구는 섹시한 사람을 좋아할 거고 누구는 키가 크고 늘씬한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성미가 넘치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겠죠. 즉 예쁘다라는 거에 단순히 이 키워드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말하는 예쁘다가 도대체 뭐지? 라는 걸 판별하고 추론해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에서 또 하나의 모델로 보고 있는 추론 모델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광고나 영화 그리고 이런 포럼에서 볼 때 인공지능은 늘 굉장히 먼 미래, 앞으로 뭔가 엄청난 게 다가올 것 같은 두려움 혹은 설레임이 가득한 말들이 나오곤 합니다. 근데 도대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크게 말하면 저희는 인공지능을 크게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 말을 이해하고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과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의 반응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어깨를 으쓱하거나 대답을 하거나 등등의, 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던가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와지겠죠. 즉 사람의 뇌가, 머리가 하는 이 기본적인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기계가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요, 이 중에 이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오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예쁘다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여기 어르신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혜자스러운 맛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츤데레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는 걸 기계가 판단하고 추론해서 그거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영역입니다. 조금 잠깐 뒤로 넘어갈게요.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요. 취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취향이라는 얘기를 드리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소비자로서는 가장 원하는 건 내 취향, 내 선호도에 맞는 상품 또는 컨텐츠 또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 우리 제품을 가장 좋아해 줄 소비자를 찾고 또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거에 맞춰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취향이라고 하는 거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이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의사결정할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게 취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취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죠. 뭐 존맛이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좀 비속어긴 한데요. 이 언론사 포럼에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시는 분만 지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뭐 기분에 따라 추천, 취미, 네, 취향과 취미는 참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영화를 보는 게 취미인데 그 안에서 내 취향은 어떠한 영화를 좋아하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인공지능으로 물론 말을 잘 알아듣는 플랫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찍으면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A사는 오타율이 17%고 B사는 오타율이 12%고 그래서 1000자 중에 170자의 오타가 나는 것과 120자의 오타가 나는 것들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개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근간 기술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지만요. 지금 이 시점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소비자들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 대중들의 취향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데이터 과학이라는 걸 통해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려주고요. 그러다 보면 사용자들은 기계에게 맞춰서 말하거나 기계가 알아듣기 쉽게 내 스스로를 단장하지 않아도, 즉 기계에게 강남역 맛집 찾아줘라고 공손하게 말하지 않아도 편하게 사람들의 취향을 기반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나가서는 우리가 학교 선배였네, 직장 동료였네가 아니라 너랑 나랑 좋아하는 스타일이 비슷하구나 라는 걸 가지고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겠다라는 겁니다. 취향하니까 요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색깔 뭐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보면 저는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옷을 살 때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동차를 살 때 노란색을 가져가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운동복을 입고 있지만 이 운동복을 결혼식장에 갖다 놓으면 굉장히 센스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즉 개인들이 뭔가를 좋아하고 선호한다는 것, 반대로 우리가 사용자들에게 무언가를 추천해줘야 한다는 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상황에, 어떤 카테고리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는 게 사용자들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는 연령, 성별, 이런 인류학적인, 천성적인 이런 요인을 쓰레기라고도 표현을 했었죠. 동시간대에 똑같이 태어나서 유전자가 아주 동일한 쌍둥이조차 한 사람은 뉴욕 매츠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뉴욕 양키스를 좋아할 수도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취향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대중들의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학습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이전까지의 많은 데이터들은 은행, 증권, 이미 70년대, 80년대부터 메인프레임을 쓰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 트랜잭션이 있었던 곳들에도 빅데이터라는 건 존재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시대 하는 이유는요,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내놓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다는 것도 한몫을 합니다.
제가 이미 사무실에서 여기를 오면서 제 좌표를 남겼고요. 오면서 봤던 뉴스 또는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던 뭔가 글들, 제가 좋아요를 눌렀거나 클릭을 했거나 저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제는 데이터로 다 남는 현실이죠. 사람들이 남긴 데이터, 내가 뭘 좋아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미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훌륭한 기술들을 사람들의 남겨놓은 데이터랑 접목시키면 아,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줄 알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서 저희는 시멘틱이라는 개념을 이제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회장님께 사장님께 여쭤볼 거예요. 박지성 하면 관련된 단어를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맨유, 미드필더, 등넘버 13번 등등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유해진이라는 배우의 이름을 말한 거예요. 지금 피식피식 하셨는데요. 내가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어 라고 깨닫는 게 바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정황인식, 컨텍스트 어웨어입니다. 이걸 0과 1밖에 모르는 깡통에 불과한 컴퓨터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활용하는 가장 좋은 소스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남긴 라이프 로그 데이터인 거죠. 이전에도 백설공주 시대에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찾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했는데요. 그때는 데이터도 없었고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하고 데이터가 많아지고 플랫폼이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대가 조금은 가까워진 거죠. 나의 심심함과 너의 심심함은 다르다인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아마 집에 또는 핸드폰에 말로 하는 비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 심심해 하면 제가 단언컨대 15가지 이상의 패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도 심심해요. 혹은 노래를 들으세요. 산책은 어떠세요? 퀴즈 하실래요? 등등등이죠. 지금의 비서들은 뭘 할 수 있냐면요. 지금 몇 시야? 또는 보험 가입 신청해줘. 영화 오늘 오후 3시 A라는 영화관에 영화 예매 해줘. 어떤 커피숍에서 무슨 메뉴 주문해줘와 같이 정확한 명령어가 들어간 것들을 기가 막히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 심심한데 뭐하지? 나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해장하고 싶은데 이 근처에 국물 좀 괜찮은 맛집이 어딨어? 와 같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하고 정말로 생각하는 걸 맞춰주기엔 아직 이 친구들이 갈 길이 멉니다. 물론 언젠가는 우리 영화에 나오는 자비스처럼 그리고 지금 많은 회사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한마디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애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그런데 아까처럼 사람들이 남긴 데이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죠. 20대가요. 혼자 집에 저녁에 있을 때 심심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발화하는 건 재밌고 싶고 꿀잼이고 싶고 다채롭고 싶고 이런 거죠. 이 사람한테 추천을 할 만한 영화와 30대가 애인이랑 홍대에서 점심시간에 만나는데 심심해 죽겠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짜릿하고 자유롭고 약간의 반전이 있길 바란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추천하는 영화가 또 달라야 할 겁니다. 즉 내가 어디에 무엇을 누구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에 따라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음성을 잘 알아듣는 것만으로는 또는 시나리오를 쓰는 각 서비스의 기획자들이 무수히 많은 시나리오를 쓰는 것만으로는 인간의 이런 변화무쌍한 취향과 선호도라는 걸 만족시키기엔 너무나 많은 한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좀 독특한 건 뭐 없어? 라는 얘기를 했을 때도 독특한 뭐요? 독특한 영화를 찾으세요? 독특한 와인을 드시고 싶으세요?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독특하다는 게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또는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맨날 로맨스 영화를 보는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로맨스라는 카테고리를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서도 저의 취향은 되게 다양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보니까 로맨스에도 7가지 로맨스가 있더라고요. 야한 거, 슬픈 거, 달달한 거, 귀여운 거. 근데 저는 달달한 로맨스를 좋아해서 그런 영화를 봤었는데 로맨스라는 장르가 같다라는 것만으로 너무 슬프고 가슴 절절한 로맨스를 추천해주면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로맨스라고만 그냥 인식하고 있는 이 기계는 제가 왜 싫어하는지를 모르겠죠. 즉 저의 정황을, 컨텍스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는 맨날 제가 로맨스 영화를 보다가 오늘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빵빵 터지거나 반전 있는 영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대답을 했을 때 질문을 해주고, 그리고 그 이 질문에 또 다른 알트, 대체 옵션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구조에서는 너 심심해? 노래 들어. 싫은데?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자의 여러 정황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추천이 가능해지면, 심심한데 너의 심심함은 어떤 걸까? 아, 네가 왜 짜증이 날까? 지금 저녁인데 네가 짜증나는 게 이런 걸까? 라는 식으로 추론을 해가면서 사람들의 니즈를 더 만족시켜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인공지능 기술을 하는 많은 분들은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이 발전이 되면요, 지금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라고 부르는 대화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훨씬 더 발전되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쪼개가면서 사용자한테 물어보고 뭔가 러프하게, 조금은 러프하다 싶을 만큼의 어떤 선택지를 계속 제공해 주면서 하는 게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 맞출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한 20년이나 30년 뒤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야 할까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지금 사용자들이 원하는 걸 맞춰준다면 얘가 진짜 멋있는 로봇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업으로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굉장히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 재생 좀 해주시겠어요? 홍대 저녁 먹기 좋고 수다 떨기 좋은데 찾아줘.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지금 보시는 거 안에 신기술 아무것도 없습니다. STT, Speech to Text 기능 들어가 있고요. 아까 앞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문서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처리하는 거 이미 여기 많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술에만 집착을 하고 그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사실 저희도 만들어진 지 이제 4년이 된 작은 스타트업이고요. 이 스타트업이 이 세상에서 구글, 아마존에 대항하지 않고도, 또는 뭐 우리나라에도 되게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의 꿈을 내가 하겠어라는 거 말고도 지금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당장의 서비스, 당장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세탁기 그림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장표입니다. 세탁기라는 개념이 나오고 실제 제품화가 될 때까지 약 20여 년의 기간이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사용자들은 계속해서 손빨래를 하다가 짠 하고 세탁기가 나오면서 갈아탔을까요? 아니죠. 그 사이에 빨래봉도 나왔고요. 빨래판도 나왔고 드럼 세탁기도 나왔습니다. 반자동도 나왔었고요. 즉 지금 수준에서 백설공주 때는 상상이었지만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수준에서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을 영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젯밤에 발표도 했지만 아이폰에도 테슬라에도 사실은 신기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조합하고 융합하느냐가 사실은 좀 차별화 포인트고요. 그래서 마이셀럽스는 적어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굉장히 많은 한 30여 개 되는 국내 대기업 또는 각각의 인더스트리 리더들과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연구 과제나 SI 사업이나 시범 사업이 아니라 직접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자신 스스로는 유일한 혹은 굉장히 소수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발전을 하겠지만요. 지금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오타율이 아까 그림에서 텍스트 뽑아냈는데 오타율 17%, 12%면요.
천자 기준 A4에서 120자, 170자가 오타인 거예요. 그런 거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과제이고 아직은 상용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해결할 수 있는, 잘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조합만 잘해도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충분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들으실 것들도 미래에 대한 전략, 방향성이겠지만요. 저희 같은 기업들도 있다는 거, 당장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을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발표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강연 고맙습니다.